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연입니다. 자, 9단원 연수 문제 실력편 난이도가 높습니다. 오늘 푸는 문항들이 우리가 근거계수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계수와의 관계가 끝이 아니라 뭐 정수근 조건, 실근 조건 그러면서 뭐 약수나 배수 개념도 들어가 있고 근거계수와 관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실근, 허근 막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이 실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처음 딱 공부를 할 때는 거의 모든 문제가 문제마다 어떤 중요한 핵심 논리를 내가 풀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과정부터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등장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중학교 때까지는 특정 개념 하나를 가지고 수십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은 이제 고등과정은 전부 다 하나씩 다 따져가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주기 바라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7번부터 오늘 마지막 24번까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9-17번부터 해보겠습니다. m이 양의 정수일 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의 정수근을 가진다. 이때 m의 값과 두근을 구하십시오. 문제가 어떤 조건이에요? m이 양의 정수고요. 그 다음에 또 적어도 하나의 정수근을 갖는다. 이런 정수 조건이 주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m이 그냥 정수가 아니라 양의 정수야. 양의 정수야.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이게 근을 갖긴 갖는데 근이 정수근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의 정수근이니까 정수근이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이걸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딱 봤더니 식이 어떤 특징이냐면은 루트 2라고 하는 게 보입니까? 그리고 m도 양의 정수, 그 다음에 이 x가 정수근을 가지니까 그 정수근을 대입하게 되면은 요 값은 루트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나눠져서 실제로 무리수의 상등을 쓸 수 있다는 그런 느낌 어때요? 괜찮겠죠? 그러니까 정수면 당연히 유리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지금 적어도 하나의 정수근이니까 그 정수근 하나를 알파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이 베타겠지만 요거는 정수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요 정수근을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이 식은 알파 제곱 빼기 3 플러스 루트 2 알파 플러스 m 루트 2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하는 식이 되겠고, 그로부터 우리가 루트 2가 있는 부분과 루트 2가 없는 부분으로 이 식을 나눠서 쓸 수가 있습니다. 루트 2가 있는 부분은요, 마이너스 루트 2, 여기 x에다 알파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여기는 m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루트 2가 없는 부분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m이랑 알파가 전부 다 정수기 때문에 이 식이 결국에는 뭐가 되렵니까? 무리수 상등에 의해서 이 값도 0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m은 알파가 되겠고, 이 값도 0이고, 근데 이건 인수분해하면은 알파 빼기 4, 알파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알파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 중에 답을 찾는 건데 문제가 m이 양의 정수기 때문에 결국에는 m하고 알파가 똑같으니까 이 알파 값이 음수가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만족하는 m의 값과 두 근 구하는 거니까 일단 m은 무조건 4로 고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근은 얼마가 되냐면은 한 근은 알파니까 4고요. 나머지 하나의 근을 지금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야. 뭐 이거 어떻게 구해? 지금 방금 m 구했잖아. 그 m을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이 식을 인수분해해서 풀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뭐 또 다른 방법이 알파가 4, 그지? 그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네요. 그죠? 대입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의 제곱 인수분해 할게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의 x. 지금 m이라고 하는 게 4니까 이 식은 4로 묶어내면 4의 루트 2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고 쓸 수가 있고, 인수분해가 되네. 됩니까? 여기가 4의 루트 2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은 요거 두 개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2 플러스 3이 되면서 3 플러스 루트 2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근이 뭡니까? 한 근은 4, 나머지 한 근은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되겠죠? 네. 무리수 상등 플러스 정수근 조건. 네,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18번 해보겠습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이거 너무나 많이 했어. 지겨워 이제. 근데 그만큼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내신 시험 범위에 좀 이게 들어갈 거야.
그랬을 때 그 내신 시험 범위에 오히려 이 오메가가 나오지 않는 문제가 더 찾기가 힘들어. 그런 시험지가 더 찾기가 힘듭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이건 특징이 있죠.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입니까? 1입니다. 오메가 제곱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오메가 바하고 똑같고 이 값이 오메가 분의 1하고 똑같고요. 이해되겠습니까? 당연히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 되고. 그러니까 다 이게 이제 어떤 공통적인 성질인 거죠.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외울 정도가 돼야 돼. 자, 그랬을 때 질문이 뭐냐면은 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 두 근을 a 플러스 b 오메가, a 플러스 b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할 때 a, b 값을 구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뭐 어떻게 구합니까? 이 오메가가 허근이야, 허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두 근이 이거니까 요걸 대입해서 풀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너무나 복잡해. 그래서 이거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요거 두 개 더하게 되니까 a 플러스 b 오메가 플러스 a 플러스 b 오메가의 제곱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근과 계수에서 a 플러스 b 오메가 a 플러스 b 오메가의 제곱 요 값이 역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곱이기 때문에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걸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식을 봤더니 이게 무슨 형태냐고 하면은 두 근의 합인데 잘 보니까 오메가 제곱 앞에 b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뭡니까?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 더하게 되면은 이게 뭐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라고 똑같은 거야. 넘기니까. 그래서 이 식이 뭐냐면요. 2a 마이너스 b 이퀄 3이라고 하는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네. 모르는 문자 뭡니까? A, B 두 개야. 식 몇 개입니까? 하나, 둘. 풀면 되는 거야.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메가의 성질만 알면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고 근과 계수 관계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메가의 성질이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인 거지.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해보겠습니다. 전개해보다 A의 제곱 이렇게 전개하니까 플러스 AB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AB 오메가 이렇게 정리하니까 플러스 B의 제곱에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야? 1이죠. 그냥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식이 뭡니까? AB로 묶어내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아니라 마이너스 AB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식이 뭡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퀄 3이라고 하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B에 관한 식이 지금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온 거예요. 이거 풀면 답이 되겠습니다. 뭐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하게 B 자리에다가 2a-3을 갖다가 쓸 수 있으니까 이거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고 이거 풀면 A가 나오는 거야. 좋아, 해보겠습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A에 2a-3 플러스 2a-3의 제곱 이퀄 3이라고 쓸 수 있고요.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4a제곱이니까 계산이 안 된다. 3a제곱인가요? 네, 3a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3a 마이너스 12a니까 마이너스 9a가 되고 상수항은 플러스 9고 3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6은 0이 돼서 와, 이 식은 3으로 묶어내니까 a-2에 a-1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지금 a, b를 구하는 거니까 가능한 a 값이 1 또는 얼마 나오는 거야? 2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때 b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a-b가 3이니까 넘기면 2a 빼기 3 하니까 이 값은 2 빼기 마이너스 1 나오고요. 2a 빼기 3 하니까 이 값은 1이 돼서 여기 답이야. 1, 마이너스 1하고 2,1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 문제.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다 있는 문제들이야. 자, 다음 9-19번 보겠습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이런 조건 보입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그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되겠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8번 작다를 만족할 때 정수 PQ. 정수 PQ.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이제 다른 문제에는 없던 조건들인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 구입과 D 나누기 4를 하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고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 하나를 얻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실근이 이거를 만족하는 거 활용하는 건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P가 되겠죠.
그럼 알파 베타가 얼마입니까? 네, Q가 되겠죠. 따라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얼마입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4P의 제곱 마이너스 Q가 되겠고요. 2Q가 되겠고요. 요 값이 8보다 작다를 푸는 겁니다. 양변을 2로 나누시면은 요 식이 뭐가 되냐면은 2P의 제곱 마이너스 Q가 4보다 작다가 되면서 우리는 두 개의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식 0보다 작다야. 두 번째, 이 식 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방정식이라고 하면은요, 모르는 문자 PQ 두 개니까 깔끔하게 PQ가 딱 나올 거야. 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만 무슨 조건이 있니? 정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요 식을 PQ를 정수란 조건을 활용하면은 어쨌든 이걸 연립해서 풀면은 뭐 잘은 모르겠지만 PQ에 관한 범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정수 조건을 통해 가지고 답이 이렇게 좁혀지는 거죠. 확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 푼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립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부등식 연립하는 거 아직 안 배웠지. 뒤에 14, 15단원 공부하다 보면은 부등식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학과정 간 차별화된 고등과정 부등식이 나오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일단은 뭐 이런 거야. 일단 이런 거야. 얘를 연립해서 푼다는 말은 그냥 한 문자를 갖다가 정리를 해볼까요? 둘 다 QQ가 보이고 P제곱 P제곱 보이니까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뭐 얘 넘기면은 Q라고 하는 것은 P제곱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 넘기고 넘기면은요, Q라고 하는 것은 2P제곱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우리가 얻게 되는 부등식이야. 이걸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한 문제를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걸 이제 Q에 관해서가 아니라 P에 관해서 정리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푸는데 원칙적으로 여기서 더 이상 풀 수는 없는 거야. 다만 문제의 정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정수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답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P제곱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P에다가 숫자를 적당히 대입해 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뭐 그냥 가장 간단하게 P에다가 한번 0을 대입해 볼까요? 뭐 실제로 푸는 게 이게 순서는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볼게요. 0을 대입하면 0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4야. 그러니까 1로부터 얻게 되는 값은 Q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0에서부터 마이너스 4 사이 값이 되는 거니까. 이 답인 거야, 그냥. 자, 그 다음 P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P제곱이고 2P제곱 빼기 4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능한 Q값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하고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P에다가 한번 2를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는 2의 제곱이니까 4고요. 여기는 2 곱하기 2의 제곱 빼기 4니까 8 빼기 4가 되면서 4가 4보다 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값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한 게 유한한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뭐 이거 말고 그러면 선생님 P가 마이너스 1일 때도 한번 해볼까요? 왜 똑같아요. 이거 구하면 Q 값은 어차피 P가 마이너스 1이면 값이 1이고 이 값은 동일하게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하고 0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또 안 됩니다. 여기 3 대입하면 안 됩니다. 다 안 되는 거야. 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가능한 값을 쭉 해봤더니 가능한 게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순서상이야. 1, 마이너스 1, 1, 0,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푸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푼 것 같잖아요. 사실은 이게 푸는 게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 절대로 이 식하고 요 식을 비교했을 때 요 앞에 게 더 작거나 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앞에 게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P를 갖다 쌤이 그냥 내키는 대로 0, 1, 2, 3을 대입해봤지만 원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P의 제곱하고 2P제곱 빼기 4를 갖다가 이렇게 되는 범위를 먼저 구해보는 거야. 그래서 넘기니까 P의 제곱은 4보다 작다가 되고요. P가 정수기 때문에 제곱이 4보다 작은 것은 P값이 0, 뿔마 1 요거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것만 확인하면 충분한 거야. 그래서 정석적인 풀이 방법은 얘를 보면서 P의 범위를 먼저 구하고 오케이. 그래서 P가 이것일 때 Q 이렇게 구하는 게 정석의 범위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어색하지. 어색한데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을 고등과정까지 싹 다 배운다고 하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정수 조건이 있거나 1차에 섞여 있는 식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배우는 거니까 이걸 뭐 고등과정 다 끝났다고 해서 뭐 이렇게 새롭게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냥 중학과정의 우리 개념으로부터 이런 정도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방법도 가능해요. 보통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문자를 소거합니다. 문자를 소거해, 문자를. 방정식을 풀 때는 문자를 소거를 하는데 방금 쌤처럼 풀어도 되고요. 문자를 소거한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PQ에 관한 식이 두 개니까 이걸 갖다가 한 문자, 뭐 예를 들어서 뭐 Q를 소거해 보는 거면 요 식은 뭐냐면 P의 제곱은 Q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되겠습니까? 요 식은 넘기면은 2P의 제곱 마이너스 4가 Q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요게 사실 아까랑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런 개념인 거야. 아, 어떻게 하면 Q를 소거할까? 어떻게 하면 Q를 소거할까? 요 상태로 이제 풀어도 되고요. 또는 이 상태로 풀어도 되고요. 아, Q를 소거해 볼까? 아, 좋아. 2P의 제곱 마이너스 이게 지금 원래 Q가 들어갔던 자리야. 원래 이런 식이잖아, 지금 이 식이. 또는 뭐 이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근데 요 자리에 Q보다는 P제곱이 크니까 여기에다가 P제곱을 집어넣게 되면은 방정식은 아니지만 Q제곱을 집어넣게 되면은 현재 P제곱을 집어넣게 되면 P제곱하고 Q는 P제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Q를 뺀 값이 4보다 작은데 여기서 P제곱을 뺀 값은 4보다 당연히 작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어렵습니까? 다시 Q제곱이 더 큰 값이야. 그러니까 P제곱이 더 큰 값이야. 그러니까 Q를 빼도 4보다 작아. 근데 더 큰 걸 빼면 당연히 4보다 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게 되면은 P의 제곱이 4보다 작다가 돼서 P 값이 0 뿔마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동일한 방법입니다. 아까 풀었던 거랑 비슷한 방법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됐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다시 20번.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의 값은 2입니다. 그리고 세제곱, 제곱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양수 알파 베타를 두 군으로 가는 2차 방식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딱 보는 순간 대칭적인 느낌 아닙니까?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식을 전개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열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식을 만족하고 이 식을 만족하는 건데 어떻게 풀까? 딱 봤더니 식이 대칭적인 느낌이잖아. 합과 곱으로 표현해서 풀 수 있는 느낌 알겠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합과 곱을 알면 우리가 근거계서의 관계에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P라고 놓고요. 알파 베타는 Q라고 놓고 한번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요 식은 위에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요 위에 거는 Q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요. 요건 뭐가 됩니까? 2의 괄호 열고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은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괄호 열고 P의 세제곱 마이너스 3PQ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자, 오른쪽은 뭐가 되냐면요. 5의 괄호 열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2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P의 제곱 마이너스 2Q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식을 정리해서 풀면 답이 나오는데 모르는 문자 PQ 두 개고 식 두 개니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Q 자리에다가 P 플러스 2를 집어넣는 것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이게 2P의 세제곱 마이너스 6P의 Q 자리에다가 P 플러스 2를 집어넣고 이퀄 5P의 제곱 마이너스 10의 Q 자리에 P 플러스 2를 집어넣고 플러스 5라고 쓸 수가 있고 전부 다 P에 관한 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2P의 세제곱 마이너스 6P제곱 5P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1P의 제곱 마이너스 6P의 마이너스 10P니까 플러스 4P 됐습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5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5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걸로써 P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 됩니까? 깔끔하게 되지 인수분해가. 됩니다. P에 2를 집어넣으니까 2, 마이너스 11, 4, 5니까 0이 되기 때문에 조립제법 해볼까요? 2, 마이너스 11, 4,
5. 조립제법. 1로 하니까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0이 되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조립제법하면은 P-1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이거 조립 또 됩니까? 1, 2, 5, 1. 여기 마이너스가 되면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기 때문에 P-5, 2P 플러스 1 이퀄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따라서 P를 구했어요. P가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한 거예요, 지금. 이게 뭐야? 1 또는 5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Q도 구했습니까? Q가 알파 베타죠? 근데 Q도 구했습니다. 아까 뭐 했습니까? Q는 P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됐어요? 여기는 2이거나 6이거나 또는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답이 최대로 많으면 세 쌍이 가능한 거야. 1,2, 5,6,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근데 문제 무슨 조건이냐면요. 자, 안 써먹은 조건이 하겠습니다. 양수 알파 베타를 만족해야 돼. 그러면은 두 근이 양수란 말은 합도 양수, 곱도 양수, 그리고 하나 더 있었지. 이거 우리 공부 제대로 했나 볼까? 양수 알파 베타가 나오게 되면은 조건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합도 양수, 두 번째, 곱도 양수, 그 다음 뭐였어요? 그렇죠. 판별식이 0 이상, 이게 같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중에 안 되는 게 있나 봐. 봤더니, 보세요. 합도 양수, 곱도 양수인데, 합이 양수, 곱이 양수.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럼 이제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2라고 2가 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나오고요. 5하고 6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를 버려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걸 버려야 되는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씩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조건. 9-21번 문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 항상 무언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소수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었죠. 소수.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약수가 없는 숫자들. 자, 소수 A, B에 대하여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정수근 두 개를 갖는다. 좋아. 그럼 정수근 두 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뭡니까? 4A가 되는 거죠. 알파, 베타가 뭡니까? 이것분의 이거니까 3분의 A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이 AB와 두 정수근의 값을 구하십시오. 정수값을 구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소수 AB야. 그러니까 이 A하고 B라고 하는 게 가렸습니다. 일단은 그냥 고등과정은 기본적으로 약수 배수는 양의 약수 배수만 다룹니다. 소수도 양수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야 이거? 알파, 베타가 두 근의 곱인데 그게 3분의 AB잖아. 근데 문제가 정수근이잖아. 그럼 당연히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A하고 B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돼요? 3의 배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소수 AB니까 당연히 A랑 B 중에 하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A가 3이거나 되겠습니까? B가 3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느낌 알겠습니까? A나 B 중에 하나가 3이 아니면 이게 정수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6이나 뭐 12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이 값이 소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3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3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합이 12. 이게 3이니까 곱이 이런 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12가 되고 알파 베타가 B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B가 뭐야? 소수가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 이렇게 생긴 두 근이 지금 정수가 되니까 이게 합이 12가 되는 방법은 엄청 많아. 당연히 B는 또 양수야. 알겠습니까? 고교 과정에서 소수, 짝수홀수 전부 다 양수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식의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게 B가 되는데 이게 소수가 돼야 돼. 소수가 돼야 돼. 그러면 소수기 때문에 하나가 무조건 1 아니에요? 소수니까 다시
B가 소수니까 B를 지금 두 개의 정수의 곱으로 표현했잖아. 그럼 이런 거지. 2하고 7 이런 게 가능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곱이 소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한 게 하나가 1. 근데 당연히 뭐 알파인지 베타 모르겠는데 하나가 1. 또 나머지 하나가 얼마가 되는데 요거 두 개 더한 게 12가 돼야 돼요. 가능한 게 이게 1하고 11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얻게 되는 값은 A는 3, B는 11, 그리고 두근은 하나가 1, 나머지가 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B가 만약에 3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역시 이렇게 없어져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되냐면은 4A가 되고요. 알파 베타가 뭐가 되냐면은 이게 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하겠죠?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알파 베타가 A가 되는데 이 값이 지금 소수기 때문에 A가 하나가 1이고 나머지 하나가 A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상황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소수기 때문에 하나가 1. 물론 이제 알파가 1인지 베타가 1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가 1, 하나가 A가 돼야지만 곱해서 A가 되는 겁니다. 1하고 자기 자신이 약속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똑같습니까? A 플러스 1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A가 얼마 나옵니까? 3분의 1이 나오면서 A가 지금 정수가 돼야 되는데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잘못된 거잖아요. 따라서 두 번째 건 답이 없고 요것만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지금 되게 어색하지. 정수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요 상한, 특히 중학 과정에서 안 나왔던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학 과정을 가면은요, 정수론이라고 하는 수학의 어떤 과목이 있어요. 근데 우리 느낌은 정수가 되게 친숙하잖아. 실수는 복잡하잖아. 복소수나 허수는 너무 복잡하잖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실제로 정수론 겁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론이라고 하는 게 뭔가 뭐 그냥 쉬운 정수나 자연수의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게 이제 살짝 맛을 보는 거지. 물론 뭐 고등과정이 완전 다르긴 합니다만. 네, 또 보겠습니다. 9-22번. 자, 이거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이거는 우리가 또 진짜 많이 했잖아요. 지금 이제 오메가 이거는 안 쓸게.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하고 똑같고 오메가 분의 1하고 똑같고. 이해되겠어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AB의 순서쌍을 모두 구하십시오. 일단은 써보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니까 A제곱,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요.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AB 오메가, 플러스 AB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퀄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요거를 봤더니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1하고 똑같죠. 따라서 이 식은 최종적으로 A의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AB하고 똑같고 플러스 B의 제곱 이퀄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 뭐냐면 꼴랑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걸 푸는 거야. 근데 문제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정수 AB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수 조건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아, AB가 정수구나. 아, 이걸 정수 조건을 통해서 어떻게 풀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이걸 이제 푸는 방법이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선생님도 한 2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 일단은 정수 조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수 조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또는 뭐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 이런 걸로 정수랑 관련하고 식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던 것은 합과 곱으로 표현했던 게 기억나죠? 네,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뭐 AB가 지금 근은 아니야. AB가 뭐 근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봤더니 뭐 이런 식의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AB 이퀄 1. 이런 느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합과 곱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식을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은 1 플러스 3AB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게 어색하긴 하지만 정수 조건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요거 되겠어요, 지금? 뭐 또는 상황에 따라서요. 1이라고 하는 숫자가 1의 제곱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넘기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2라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돼서 얘가 3AB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A, B가 정수니까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는 3의 배수이고 A도 정수, B도 정수인데 보통 우리가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로 만들 때 이걸 상수로 많이 놓잖아요. 근데 이건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복잡하긴 합니다. 잘 와닿지가 않아.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저 정수라고 하는 제한 조건을 통해 가지고 이 식을 푸는 거죠. 자, 해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두 가지 정도의 풀이 방법이 떠오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정수 조건 때문에 답을 딱 떨어지게 만들 수는 없어. 문제도 만족하는 모든 수상 구하는 거니까. 이 식이 지금 제곱수야.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3의 배수인 걸 활용해서 풀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힘들기 때문에 제곱수야.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런데 이 A 곱하기 B가 음수가 돼버리면 이 전체 값이 음수니까 제곱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 값은 양수야. A, B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이걸 직접 써보는 거야. A 곱하기 B가 제일 작으면은 0일 수가 있죠. 양수 중에 제일 0 이상인 값이 제일 작으면 0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네? 오케이. 가능한, 그러니까 1 플러스 3AB가 가능한 값이 뭐가 가능하냐면은 이게 0이면은 그냥 1일 수가 있는 거야. 얘가 1이면은 1 더하기 3이니까 4가 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엔 7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는 10이 될 수 있는 거야.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엔 13, 그 다음에는 16 이런 숫자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 중에서 뭘 찾는 거야? 완전 제곱식 찾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 찾아보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이야. 이거 완전 제곱수야. 이거 완전 제곱수야. 그 다음에 이 뒤에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값까지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은 수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1이 되는 값은 과연 뭘까? 그러면 하나가 이 1이 되려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 1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나 B 중에 하나는 0, 하나는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가능한 게 자, 이걸 A하고 B라고 놓으면 하나가 0이고 하나가 1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뿔마 1이 전부 다 가능하네. 또 하나가 뿔마 1이고 하나가 0인 게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4가 되려면 A 플러스 B가 2가 돼야 됩니다. A 플러스 B가 2가 되면서 그와 동시에 A, B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 그러려면 가능한 게 플러스, 1,2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되겠어요? 더한 게 2나 마이너스 2 곱한 게 1이 되려면. 자, 16도 가능한데 16 가능하면 이게 4의 제곱이 돼야 되죠. A 플러스 B가 4가 돼야 되는데 16이 되려면 A 곱하기 B가 5가 돼야 됩니다. 근데 A 곱하기 B가 5가 되려면 하나가 1, 하나가 5가 되는 순간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야. 또는 하나가 마이너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답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제곱수로 만들어서 되는 거 몇 개를 찾아보면 되는데 이건 약간의 찜찜함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뒤에 게 다 안 된다는 거를 간단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사실은 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또 다른 방법은 뭘까? 다 이게 필수 예제에서 다 했습니다. 정수 조건이 나와 있죠. 그죠? 정수 조건이 나와 있다는 뜻은 요 방정식이 지금 정수란 뜻이야. 이 식이 정수란 뜻이야. 근데 이 식이 A도 정수, B도 정수인데 이제 A, B가 좀 섞여 있는 식이잖아요. A, B 섞여 있는 식이야 지금 이런 식들이. 그러면 이 식을 A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보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식이. A의 제곱 마이너스 B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해서 이거를 A에 관한 2차 방정식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얻어지는 A 값이 반드시 뭐가 되냐면은 이게 정수가 나와야 되고요. 요 방정식에서 A를 구하는 방법은 근해 공식에서 2분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4B 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정수가 되려면 이 무리수 부분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 루트 안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반드시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야. 0보다 큰 건 당연하고 이 루트 안이 제곱수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루트 안이 뭡니까? 마이너스 3b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이게 무조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면서 제곱수까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봤더니 넘기니까 4는 3b제곱이죠. 그래서 1호부터 우리가 가능한 b제곱이
0 아니면 1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b제곱이 2가, 어차피 b가 정수기 때문에 b가 0이면 가능하고요. 1이면 가능하고요. 2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은 가능한 b 값은 0, 뿔마 이렇게 세 가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b를 갖다가 0하고 뿔마 1만 확인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야. 그 뒤부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b가 0일 때, b가 1일 때, b가 마이너스 1때에 대해서 a를 구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동일하지. 어차피 a랑 b가 대칭이기 때문에 a도 역시 0 아니면 1 아니면 마이너스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구하면 답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되겠습니까? 좀 어려운 문제였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증명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fx가 ax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 식은 이제 방정식이 아니라 fx라고 하는 어떤 식이야, 식. 이거에 대해서 a, b, c가 정수이고, 역시 정수 조건이 어렵네요. 그 다음에 f0과 f1이 홀수인데 f0이 얼마입니까? 여기다 0 대입하게 되면 c입니다, c. c가 홀수고요. f1이 뭡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데 이게 둘 다 홀수입니다, 홀수. 그랬을 때 f0은 정수근을 가지지 않음을 보이십시오. fx는 0. 그러니까 fx는 0의 근, 요 x라는 근을 쌤이 알파라고 놓으면 요 알파가 정수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걸 보이는 거야. 되게 어려워 보이죠. 뭐 좀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되게 쉬운 문제야. 왜냐면 정수근을 이런 거지. 뭐 무리수근을 가지면 보이세요. 이게 아니라 정수근을 가지지 않음을 보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엄청난 힌트가 있는 겁니다. 정수근을 가지면 안 되는 걸 보여. 정수근을 가지면 문제가 되는 걸 보여. 그 말은 알파를 정수라고 가정하면 이걸로부터 모순이 생기는 걸 보여주세요 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뭡니까? 바로 귀류법. 직접 증명이 힘든 경우에는 일단 문제에서 원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놓고 이게 모순이 생긴다는 걸 보여주면은 네, 우리가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수근을 가지지 않을 보이는 거니까 정수근이라고 가정해 보자. 문제가 생기나 봐. 왜? 이게 홀수라는 거 만족하지 않나 봐요. 그럼 해보는 거야. 알겠어요? 뭐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은 푸는 거야. 정수근이라고 가정을 했다는 뜻은 이 정수는요 무조건 알파라고 하는 것은 2m 또는 2m 플러스 1 꼴이야 무조건. 단 m은 정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가 정수라고 하면은 그 정수는 2 곱하기 정수 플러스 1이거나 2 곱하기 정수 플러스 0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양수인 경우는 짝수 또는 홀수에 들어가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전부 다 짝수 홀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어요? 첫 번째, 그 정수근이 2m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요 알파 여기 대입할 수 있죠? 그럼 이거 a 곱하기 2m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2m 플러스 c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는영이 되는 거죠. 왜냐면 fx는 0의 근이기 때문에 요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딱 봤더니 이건 0이 될 수가 없네요. 왜? 얘는 2 곱하기 정수 맞습니까? 이것도 2 곱하기 정수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문제의 조건에서 홀수인 거 맞습니까? 따라서 이것 때문에 홀수가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맞아요? 2 곱하기 정수 플러스 1꼴이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알파는 2m이 되면 모순이 생기는 거구나. 좋아. 그러면 두 번째 알파는 2m 플러스 1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대입해보는 거야. A의 괄호 열고 2m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의 괄호 열고 2m 플러스 1 플러스 C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걸 푸는 겁니다. 됐어요? 자, 요거를 정리를 하고 나니까 정리해볼게요. 이거. 자, 이거는 4m 제곱 4m 플러스 1이죠. 그럼 이 C가 어떻게 되는가? 자, 4m 제곱 A 플러스 4m A 플러스 A 플러스 2bm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딱 봤더니 요게 전부 다 2 곱하기 무슨 꼴이니까 뭐 양수인 경우에는 짝수가 되는 겁니다. 뭐 음수 경우에는 짝수에다가 마이너스 뭐 붙인 거. 근데 지금 이게 A하고 B하고 C만 남아있지. 근데 이걸 더한 게 아까 F1이 홀수라는 조건에 의해서 이 값이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절대 이것이 0이 될 수가 없는 거죠. 0이 되려면 반드시 2 곱하기 정수 꼴이 돼야지 0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따라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그 정수근이 홀수가 돼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돼도 모순, 이렇게 돼도 모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수근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직접 내신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떠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론을 부정해서 증명하는 귀류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됐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24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 오늘 마지막 문제네요. x제곱 플러스 2의 k-1의 x 플러스 2의 어쩌고저쩌고의 값이 적어도 하나가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십시오. 와, 이게 이제 보면 적어도 하나가 양수란 말이니까 이 안에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첫 번째, 하나는 양수, 또 하나도 양수. 두 번째, 하나가 양수, 하나가 0. 맞습니까? 세 번째,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 양수의 의미 이런 말인 거야. 그죠? 이거는 한 방의 식으로 확 쓸 수는 없고 이것 중에 하나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자, 요 방정식이 두 근이 전부 다 양수이기 위한 조건. 이게 뭡니까? 합도 양수, 곱도 양수, 판별식은 0 이상. 그래서 합이 뭡니까? 합이, 그죠? 마이너스 붙고 2k-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에 k-1이 0보다 크죠. 합이 양수. 곱이 뭡니까? 2의 괄호 열고 k제곱 마이너스 1. 이게 0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크게 나타야 됩니다. b-의 제곱, k-1의 제곱, 마이너스 ac, 2의 k제곱 마이너스 1. 이건 0 이상이라고 써야 됩니다. 요거 세 개를 만족하게 되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이기 위한 조건인 거야. 자, 두 번째. 한 근이 양수, 한 근이 음수란 말은 합이 당연히 양수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의 k-1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 곱은 뭐가 됩니까? k제곱 마이너스 1은 당연히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2의 k제곱 마이너스 1.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요. 그냥 습관이야. 판별식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죠. 두 근이 부호가 반대하려면 뭐만 확인하면 돼요? 곱만 확인하면 됩니다.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면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걸 만족해도 되고요. 이걸 만족해도 되고요. 이걸 만족해도 되고 5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고 이걸 근데 부등식을 풀면 되는 겁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첫 번째 부등식을 푸니까 얘는 2를 그냥 없애버리고 마이너스 부호 붙이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니까 k가 넘어가면은 k는 1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식은 인수분해가 되죠. k 플러스 1에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니까 이거 2차 부등식 푸는 방법.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거나. 따라서 k가 1보다 크다 또는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요 식은 이렇게 쓸게 그냥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니까 k의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 0 이하가 되고 인수분해하면은 k 플러스 3의 k-1이 0 이하가 되면서 요 세 번째 걸 만족하게 되는 범위는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돼요. 만족하는 범위 찾았습니까? 만족하는 범위 찾았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k는 이 세 개를 전부 다 만족해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큰 거 안 되지 당연히. 이렇게. 첫 번째 얻게 되는 범위. 두 번째. 잘 보세요. 두 번째 범위는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이걸로부터 얻게 되는 값은 K는 뭐밖에 없어요? 뿔마 1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뿔마 1 중에서 요게 뭡니까? 합이 0보다 크다잖아요. 합이 0보다 큰 걸 아까 푸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K가 1보다 작다가 나왔어. 그러니까 사실은 뿔마 1 중에 뭐만 되는 거야? 두 번째 거는 K가 마이너스 1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1 때는 판별식이 요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번에는 곱이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작다. 곱이 0보다 작다는 뜻은 요거 풀면 어떻게 돼요? 이거 풀면은 K 플러스 K 마이너스 0보다 작다니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플러스 1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K는 플러스 1보다 작다. 그래서 이 주황색으로 표현된 거는 이거 이어도 되고 이거 이어도 되고 이거 이어도 되니까 이걸 전부 다 싹 합하면 마이너스 3 K 플러스 1 여기 답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문제 좀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요거를 이제 매끄럽게 풀 수 있으면은 수학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복습하시고요. 고민 많이 해보시고요. 지금은 또 강의 듣고 이해가 됐다고 하더라도 또 한두 달 지나고 나면은 잊어버리는 게 또 사람이거든요. 네, 복습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10단원이네요. 새로운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